첫 번째 왜 그런데는 MB 관련된 건데요.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아들 또 소환이 됐고 뭐 처음에 형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조카 사위까지 지금 싹 다 불려가고 있는데 상당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모 방송에 판모 도라 방송에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모 BN 방송에 정두원 의원하고 같이 출연하고 있는데 정두원 의원께서 경천 동지할 일이 3가지가 있다. 근데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취재를 엮고 쓰시면서 도대체 뭐냐 했더니 가족과 연관이 있고 돈 문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출연해 보니까 제가 이제 가서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두원 의원한테 아마 이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위 문제. 근데 그때 약간의 막 묻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정두원 의원의 경우에는 사위보다는 부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부인일 수도 있죠. 뭐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사위하고 장모님이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연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얘기는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리스트는 서완종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모지가 압수수색 물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14억 5천. 14억 5천. 2007년부터 11년까지 14억 5천 그리고 8억. 그러니까 22억 5천만 원. 그렇죠. 이것이 이제 뇌물성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단일건으로도 징역 10년 이상 건수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팔성 전 부회장은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팔성 전 회장이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이냐? 고려대 동문이고 2년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명박 대선 캠프에 경제특보를 했다는 사람이고 또 시중에는 뭐 금융계 4대 천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무언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주고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의심은 이팔성 씨가 자기 인사청탁 그 용으로 돈을 갖다 주고 그 무슨 뭐죠? 우리금융 그 회장 그걸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의심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꼬리표가 없는 돈이 없고 그리고 대가 없는 돈이 없다. 이건 100% 뇌물이다. 이유 없는 무덤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서완종 회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원인 없이 결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뿌리 없이 열매도 없고 조상 없이 그 후손들도 없잖아요. 반드시 일이라는 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이게 자선 사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추론만 할 뿐인데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이라든가 지금 이팔성 씨 관련 이런 부분을 수사 막바지에 지금 어떻게 보면 터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매우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시영까지 지금 평창올림픽 폐막식 날 바로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이 시대 참 예언인으로서 예언합니다. 소환 날짜는 3월 10일. 3월 10일? 틀리면 어떡하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요. 2년 전에 제가 3월 10일 날 컷오프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1년 후에 제 컷오프 된 날, 1주년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컷오프 됐어요. 그러네. 진짜 파면 선고 받은 날이 3월 10일이에요. 1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컷오프 2주년 기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을까? 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거다. 네. 전후로. 전후로. 살짝 이렇게 피해가면서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찰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3월 9일이나 10일 날 하지, 10일 날 하지 말고 3월 10일. 10일 정도 해주라.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이에요, 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돼서. 그러면 3월 9일이나 8일 네. 아니면 12일 뭐 이렇게 3월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상주 전무, 삼성그룹의 이상주 전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 맞사위인데 이 사람 그거 아니다. 뭐 대질신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사실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상은 회장의 이동영. 아들 이동영 씨가 검찰 동부지검에 출두할 때 우리 아버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거면 아버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 아버지 거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응? 우리 아저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찰 조사, 수사 과정 속에 처음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지 않나. 네, 그렇군요. 이분도 말이 바뀔 거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김백준 씨도 그랬죠. 뭐 여러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들어가면서 쓰고, 다시 다 바꾸고 그때는 거짓말이었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믿을 사람이 못 되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믿을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그게 지금 측근들의 반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조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이는 걸 보고 옥죄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옥죄어 온다. 이상득 얘기도 나왔습니다. SD에게 8억.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전달을 하라는 취지였다는데요. 그렇다면 형님도 같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될까요? 뭐 지금 검찰은 누구를 봐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걸리는 족족 수사하고 뭐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바퀴벌레가 나오면 잡지 않을 수는 없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잡고는 못 베긴다. 그렇습니다. 나오는 족족. 그렇지만 여기서는 알까지 박멸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나오는 바퀴벌레를 다 잡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두들겨서 잡으면 도망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F킬러가 최고입니다. 뿌려서. 일망타진이라고 해요. 일망타진. 근데 그 특활비를 관저로 배달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김윤옥 여사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의 복판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 김윤옥 여사의 제2부속실 A 행정관이 이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지금 다 조사받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온 가족이 다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온 가족이 조사를 받으면 대표 선수 하나가 구속되죠. 그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그렇게 해서 되는 건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우리 또 법감정이나 국민정서상 대체적으로 불구속을 하죠. 나머지 아들이나 부인이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정경유착이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민주정부 10년간 다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정경유착이 아주 그냥 다시 또 활화산이 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나온 얘기는 이제 제2롯데월드를 아예 기획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정부 10년 동안 끊어졌던 부패의 사슬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부활한 거죠. 과거 회기로 가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 청와대에서 이게 영업을 한 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제2롯데월드는 청와대 영업이다. 청와대에서 오히려 막 안달복달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엔화를 동원하면 돈이 얼마가 절약된다.
뭐 그리고 신격호 회장 얘기. 신격호 회장이 네, 뭐 마지막 죽기 전에 명물을 세우고 싶다. 그리고 나이가 88세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뭐 그러면서 고도 제한도 좀 풀리는 거라든가 그 비행장 각도 이렇게 틀리는 것은 이러이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전부처에서 나서서 대응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홍보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이런 홍보 회사 디테일하게 홍보 논리까지 다 해준 이런 에이전시는 없었어요. 청와대에는 홍보 회사였다? 청와대는 롯데월드. 홍보 회사. 홍보 회사. 근데 홍보 회사는 보통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지 않습니까? 홍보의 대가로. 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허가의 대가, 홍보의 대가, 홍보 에이전시, 홍보 대행사를 지금 마치 청와대에서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수상하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give and take 얘기하는데 give and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좀 이상해 이건. 반드시 take. give and 다음에는 반드시 take다. take다. take가 뭐였는지 이것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된다. 어떤 take가 있었을까요? 뭘 줬을까요? 저는 추론합니다. 추론. 리베이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어떤 정도의 리베이트일지는 진짜.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깨알같이 꼼꼼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슨 구세군 자선사업 하듯이 롯데월드를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노심초사 발을 동동 구르면서 허가를 못 내줘서 안달하는 경우는 반드시 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왔잖아요. 평창 폐막식에 참석하려고 때 맞춰서 천안함을 가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왜 갔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거죠. 본인의 부정, 부패 이런 것으로 전선을 치는 것이 아니라 대북관계. 보수여 일어나라. 보수여 일어나라. 태극기를 들고 우리 집 앞으로 와라. 나는 이렇게 나를 보호해라. 국가를 보위하고 북한과 맞서 싸우고 평창올림픽도 이렇게 유치했는데 나를 정치보복하려고 그런다. 태극기 부대요. 이제 박근혜한테는 그만 가라. 나한테 와라. 이런 거고 SOS 뭐 신호겠죠. 그런데 본인이 제2롯데월드에서 보듯이 국가 안보의 문제를 제2롯데월드에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안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안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빼먹을 건 빼먹고 또 안보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안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보는 안 보이고 보인다. 눈앞에 이속만 지금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3월 10일 전후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전두환 전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법정에서 최후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부패, 부정부패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인가 전두환 대통령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는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후 진술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 이거죠.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두 사람을 집어넣은 건데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 권력,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탈탈 털어서 감옥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을 항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참 예언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좀 띄우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좀 해라. 전직 대통령답게 MB 포토라인에서 이 얘기를 하시라. 두 가지 그러면 버전을 지금 할게요. 딱. 이명박입니다.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라고 할 거다. 라고 할 거. 근데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유 여하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법적인 일은 다 제 책임입니다. 제 부하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죄는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현실은 어떻게 현실은 될까요? 앞에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찌됐든 지금 그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진짜 또 너무 많은 그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말 했는데 자꾸 이렇게 코가 간지러운지 모르겠네. 네, 여기가 좀 먼지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교통방송 사장님 저기 스튜디오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세먼지가 많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히 의원님 오시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월요일 2시 40분부터 3시 20분에 나오신다고요? 챙겨올게요. MB와 형님, 아들, 부인, 조카, 사위, 경천 동지 밝혀지는군요. 이팔성 금융계의 4대 천왕 웃기네요. 주는 게 있으니 받았겠죠? 결론은 모두 가족이 돈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군요. MB 리스트. 정천래 님이 장윤선을 살리네. 롯데월드 빌딩 안 세우면 나라가 망하나요? MB가 대통령 때 이렇게나 국가를 내세워 사익을 취했군요. 이런 의견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왜 그런데는 MB 관련된 건데요. 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아들 또 소환이 됐고 뭐 처음에 형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네. 조카 사위까지 네. 지금 싹 다 불려가고 있는데 상당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네. 제가 모 방송에 네. 판모 도라 방송에 지금 출연하고 있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모 BM 방송에 정두원 의원하고 같이 네. 출연하고 있는데 네. 정두원 의원께서 경천 동지할 일이 3가지가 있다. 네. 근데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취재를. 엮고 쓰시면서 네. 도대체 뭐냐. 네, 했더니 가족과 연관이 있고 가족과 돈 문제다. 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네. 출연해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가서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정두원 의원한테 네. 아마 이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위 문제. 근데 그때 약간의 막 묻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정두원 의원의 경우에는 사위보다는 부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부인일 수도 있죠. 뭐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사위하고 장모님이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뭐 연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얘기는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리스트는 성완종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모지가 압수수색 물품에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14억 5천. 14억 5천. 8억. 2007년부터 네. 11년까지 네. 14억 5천 그리고 8억. 그러니까 22억 5천만 원. 그렇죠. 이것이 이제 뇌물성이라면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단일건으로도 징역 10년 이상 건수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이팔성 전 부회장은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팔성 전 회장이 누구냐? 네. 어떤 사람이냐? 고려대 동문이고 네. 2년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선 캠프에 경제특보를 했다는 네. 사람이고 예. 또 시중에는 금융계 4대 천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그렇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네, 무언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네.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주고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의심은 네. 이팔성 씨가 네. 자기 인사청탁? 인사청탁. 그 용으로 네. 돈을 갖다 주고 그 무슨 우리금융 네. 그 회장 예. 그걸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의심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꼬리표가 없는 돈이 없고 그리고 대가 없는 돈이 없다. 이건 100% 뇌물이다. 이유 없는 무덤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성완종 회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상에 원인 없이 결과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뿌리 없이 열매도 없고 조상 없이 그 후손들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일이라는 게 인과관계가. 연관성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이게 자선 사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추론만 할 뿐인데 네.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네. 이라든가 지금 이팔성시 관련 예. 이런 부분을 수사 막바지에 지금 네. 어떻게 보면 터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네. 매우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시영까지 네. 지금 평창올림픽 폐막식 날 바로 그냥 바로 소환 조사했기 예. 때문에 이 시대 참 예언인으로서 예언합니다. 네. 소환 날짜는 3월 10일 3월 10일? 틀리면 어떡하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요. 네. 2년 전에 네. 제가 3월 10일 날 컷오프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컷오프하고. 1년 후에 네. 제 컷오프 된 날, 네. 1주년 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컷오프 됐어요. 아, 그러네. 진짜 파면 선고 받은 날이 3월 10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컷오프 2주년 기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된다? 받지 않을까. 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거다. 네. 전후로. 전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해가면서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검찰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협조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예언이 3월 맞게. 9일이나 10일 날 하지, 예, 좀 11일 해주라. 하지 말고 네. 3월 10일. 10일 정도 해주라.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토요일이에요 또. 토요일이에요? 네. 토요일에 일하면 그래서 안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돼서. 그러면 3월 9일이나 8일 네. 아니면 12일 뭐 이렇게 3월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상주 전무, 삼성그룹의 이상주 전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 맞사위인데, 이 사람 그거 아니다. 뭐 대질신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사실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의 조카. 네. 이상은 회장의 네, 이동영. 아들 이동영 네. 씨가 검찰 동부지검에 출두할 때 네, 우리 아버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거면 아버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 아버지 거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네. 우리 아버지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응? 우리 아저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검찰 조사, 수사 과정 속에 처음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분도 말이 바뀔 거다.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예.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김백준 네. 씨도 그랬죠. 예. 뭐 여러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들어가면서 쓰고, 맞아요. 다시 다 예, 바꾸고 예. 그때는 거짓말이었다. 네. 10년 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믿을 사람이 못 되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네. 믿을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측근들의 반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조여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이는 걸 보고 옥죄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옥죄어 온다. 네. 이상득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SD에게 8억. 네. 그러니까 이게